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이제 곧 11시가 되는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도 제 방송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꼭 힘들더라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1부 오늘 김정은이의 건강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방금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건강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위독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로이터 통신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의료팀을 포함한 대표단을 긴급히 파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고위 간부가 이끄는 대표단이라 합니다. 그래서 23일 날 베이징을 떠나서 북한으로 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현재까지 중국 외교부나 대외연락부가 모두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또 그 다음에는 중국의 의료팀 파견이 김정은이의 건강 상태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참고로 이 로이터 통신이 중국 정통한 소식통 인용을 보도했고 또 한국의 소식통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한국의 소식통 보도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지금까지 발표한 김정은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 맥락과 함께 같이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국 소식통입니다. 이거는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김정은이가 살아있고 대중 앞에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김정은이의 현재 상태나 중국 의료진의 파견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정통한 한 관리도 이 미국 정부의 정통한 관리가 중국 관리인지 그다음에 한국 관리인지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확실하게 짚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은 중태에 빠졌거나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꼭지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분석하는 데 필요한 얘기를 전해드린다면 노동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다. 제가 새벽 방송을 했는데 제 방송에서 여러 가지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오늘 창건일 행사에 일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제가 결론을 내린 대로 결국 창건일 행사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만. 이 김정은 또 이 메시지만 보냈는데 전에 21일, 22일 이때는 김정은이 이름을 통해서 축전 발송한 거, 또 상장을 준 거, 이런 거는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보도에는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일체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혁명정신 무장만 강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면 사설에서 썼는데 주체 20일 4월 25일은 자기의 진정한 군대를 가지는 것을 일일천추 바라던 인민의 간절한 소망이 성취된 사변적 날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은 항일투쟁 시절에 김일성이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을 주축해서 만든 항일 무장군이 곧 조선인민혁명군입니다. 그래서 항일 빨치산 유격군이 창설된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인민군 창건일로 오늘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노동신문 사설입니다. 계속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혁명무력 강화에 이바지했고 김정은은 집권 이후 8년간 군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쳤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혁명군대의 첫째 가는 우위력은 사상의 우력이라 현대적인 무장 장비를 갖춰도 비사상화, 비정치화되면 순간에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정은이 동양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김정은이가 지난 12일 날 수술한 것은 맞다. 지역은 원산인지 평양인지 확실치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산에 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지금쯤이면 평양으로 복귀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김일성이도 향산에 가 있다가 이 위급한 사태가 나오니까 다시 평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벌써 열흘이 넘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만약에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양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상태가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호전이 됐다 그러면은 의료 대표단이라고까지, 그리고 의료팀 플러스 알파가 간 겁니다. 이렇게까지 거창한 중국의 의료진이 갈 리가 없다. 의료 대표단. 저는 그래서 이것은 상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사실상 이번 김정은의 상태는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엊그제 DJ 국정상황실장 장성민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연구소 이사장, 이 장성민 전 국정상황실장의 평가, 즉 중국 내부의 공산당 고위 관리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얘기처럼 김정은이가 굉장히 위독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얘기는 현 청와대가 얘기하는 대로 아무 이상이 없이 정상적인 직무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잘못된 뉴스, 잘못된 정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국정원이 국회에다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미북 회담 금방 내일 열릴 것 같이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도가 나가지 못했어요. 남북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답방 곧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했었는데 틀렸고, 또 2019년 가을에 미북 간의 회담이 곧 열릴 것이다 했는데 틀렸고, 이번에도 틀렸고, 더 중요한 것은 3월 2018년 5일 날 김정은이를 만나고 와서 특사단의 일환으로 가서 김정은이가 비핵화 반드시 이룬다 했는데 틀렸고, 주한미군 문제 건들지 않기로 했다 했는데 틀렸고, 현 정부가 내놓는 김정은과 그리고 남북관계에 관한 뉴스 평가는 중요한 것일수록 가짜 뉴스가 많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 추가적인 뉴스가 들어오면 다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